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오늘은 시장 진입 타이밍, 그리고 이 매수 타이밍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을 위한 영상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거는 QQQ 차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거래량이에요. 자, 추세 자체は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봉 기준상으로 자, 이렇게 하방으로 향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뭐 강력한 반등의 신호까지는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금 QQQ 같은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갈 때 계속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지금 시장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천천히 갈 겁니다. 자, 날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 이런 식의 반등이 한번 나온 뒤로는 계속 반등 타이밍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주르륵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 자, 주봉으로 보면 더 명확해요. 싸다 싸다 해서 담은 거죠. 자, 코로나 때도 어때요? 거래량이 많습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때요? 조금 사람들이 의심하다가 이때부터 많이 담았죠, 최근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의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즉, 산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건 QQQ지 않냐? 모든 어떤 기술주들을 합한 거기 때문에 개별주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QQQ를 많이 샀으면 개별주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내려가면서 산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똑같이 저항을 맞으면서 갑니다. 아무리 뭐 미래를 위해 확신을 가지고 샀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제가 장담하건대 본전에 오면 무조건 일부 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천천히 올라가는 거냐? 이런 파는 물량이 많이 나올 때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계속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런 반등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물량을 소화해 가면서. 자, 다시 말합니다. 이런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발 동동거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보시다가 반등이 나오면 어차피 이렇게 갈 거니까 굳이 이거 먹겠다고 그렇게 난리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시다가 한 이쯤에 들어가시면 돼요. 만약 반등이 시장 전환에 추세 전환이 나온다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도체도 한번 볼게요. 자, SOXX입니다. 자, 어때요? 거래량이 많아요. 그쵸?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하락 추세 구간 동안. 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못 간다니까요. 왜? 이 거래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갈 수 있냐? 정부가 돈을 풀면 갈 수 있겠죠. 막 돈을 주는 거예요. 시장에도 돈을 공급하고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막 사람들한테 보조금도 주고 하면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뭐 쓰겠어요? 당연히 주식을 사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게 이때고 지금은 어때요? 금리를 오르는 시기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반등을 만들 모멘텀도 없거니와 이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누적된 거래량 자체가 저항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할 때마다 무슨 미어캣처럼 그렇게 막 굴로 도망가고 뭐 고개 바짝 들고 돈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할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은 명확하게 추세 전환만 접근을 하고 이 완만한 흐름이 나올 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미국 정부가 갑자기 돈을 풀겠다고 하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반등을 갑자기 투입할 만한 사람들도 이제 많지도 않고 특히 이 과정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구입했기 때문에 이거 과정에서는 모두 다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매물대가 되는 거예요. 자, 세배 레버리지 보면 더 심각합니다. 이거 어때요? 지금? 자, 밑에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하고 있죠, 지금? 낙폭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 반등이 이렇게 가지 않을 거란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여기 투입이 됐기 때문에 올라가면서부터 수익 실현과 본전 탈출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면서 여기서 하신 분 여기까지 기다리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이쯤 되면 팝니다. 거의 95%가 그럴 거예요. 그냥 버티시는 분 많지 않아요. 저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 이 정도만 해도 엄청 가파른 거고 제 예상에는 이 정도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급하게 저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얕은 추세 전환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뭐 다른 것도 볼게요. 자, TQQQ도 비슷하죠. 그쵸? 거래량 많습니다. 거래량 많고 급격하게 빠졌고 올라갈 때 완만할 거예요. 기울기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울기가 컸기 때문에 자 이때 이렇게 컸죠? 이렇게 갔죠? 이렇게 컸죠? 이렇게 갈 거예요. 이쯤에 들어가든 이쯤에 들어가든 이쯤에 들어가든 만약 반등이 나온다면 늦은 건 아닙니다. 반등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 자, FNG도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안 간다니까요. 자, 이렇게 빠졌죠?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잡겠다고 여기서 돈 다 잃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하락폭이 커요. 그쵸? 여기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70% 빠졌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봐요.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코로나 때보다 2배 이상 많아요. 이렇게 많은 거래량이 여기 다 물려 있는데 개별주들도 비슷합니다. 어차피 세배 레버리지 들어가신 분들의 마인드나 개별주에 들어가신 분들의 마인드나 어차피 매물대로 작용을 할 거예요. 이 매물대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뚫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금리 인상기에 그거는 조금 비합리적인 거죠. 그쵸? 이렇게 많은 매물대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반등폭이 점점 작아지죠. 그쵸? 처음에 이렇게 나오던 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지금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굳이 이렇게 강한 추세가 바닥으로 향해 있을 때 이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반등 진폭은 작아지고 있으니까 이 과정에서 타이밍을 잡으시라.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 같다라는 제 인사이트를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뭐 제 말을 듣고 공감이 안 되시면 개별 방식대로 하시면 되지만 지금 어때요? 실제로 시장 낙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반등이 나올 거다. 이제 반등 무새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전문가란 분들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반등이 어차피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한 타이밍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 게 아니니까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이런 추세를 다시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뭐 마지막일 수도 있고 몇 번 다시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세상이 바뀌었으면 바뀐 흐름대로 투자를 해야겠죠. 이럴 때 완만한 적립식 투자가 효과를 보는 겁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이러한 시장의 추세 변화, 그러니까 추세 강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강도는 원래 잘 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TQQQ 같은 경우로 보면 이런 식으로 완만한 추세 강도로 많이 움직였죠. 근데 이때 또 보면은 이렇게 가팔라 보이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갔지.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추세가 이렇게 강해진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추세는 이제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보통 이 정도의 추세로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도 조절이 될 거기 때문에 이땐 정부가 수백조 원을 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기조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이상 이런 식의 자금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저항 매물대가 많다. 네, 이 사실을 조금 뭐 요런 인사이트를 좀 전달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